전 세계를 향한 중국의 민폐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며 비밀스러운 일을 벌이는가 하면 외교 채널을 활용해 은밀한 로비와 첩보 활동을 벌이다 붙잡혀 외교관이 추방당하는데도 기분이 나쁘다며 아무 잘못 없는 주 중국 외교관을 추방하는 맞불 작전을 펼치거든요.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수준까지 가지 않아도 민간 분야에서 중국이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는 케이스는 한두 건이 아닌 것도 사실이죠. 심지어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취재를 보장받아야 하는 언론인들까지 폭행은 물론이고 불법으로 구금해 1000일 넘게 아무런 권리도 인정하지 않은 채 서서히 말려주기는 아주 파렴치한 상상 이상의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스타급 외신 기자로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다가 사건 사고의 중심지 중국 특파원으로 좌천인지 승진인지 모를 근무지 이동을 했다가 중국의 위협적인 사건들 때문에 태국 특파원으로 결국 밀려나고만 영국 BBC 특파원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한국에서 외신 기자가 이렇게까지 이목을 집중시킨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지난 정부 시절 영국 BBC 소속 서울 특파원으로 활동한 로라 비커 기자는 오랜 한국 생활 끝에 회사 내에서도 높은 공을 인정받아 승진을 했음에도 돌연 중국으로 발령을 받아 눈물을 머금고 새로운 발령지로 떠났는데요. 그런 그녀가 최근 안타까운 근황을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도저히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알린 지 얼마 되지 않아 한적한 태국 특파원으로 재발령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온 겁니다. 한국에선 주말마다 명산에 돌아다니는 등 유유자적 자연을 즐기면서도 또 일할 때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질문하고 취재하며 심지어는 한국산 전투기까지 탑승하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잃지 않던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미 다른 특파원들이 중국에서 취재하다 미행을 당하거나 추방, 심하게는 중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 국적자임에도 불법으로 감금당해 1000일 넘게 옥살이를 당하는 등 고초를 겪은 사례가 많아 걱정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민폐를 끼치는 중국에서의 언론 활동은 밖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다고 합니다. 실제로 BBC 소속 기자가 중국에서 취재 중에 구타당한 끝에 구류되기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뭔가 확실히 사건 사고가 생기기 직전에 전조 증상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로라 비커가 또 풋내기 기자 혹은 의협심만 넘쳐 이곳저곳을 찌르고 다니는 범법 행위를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로라 비커는 영국 BBC 한 곳에서만 수십 년간 일한 베테랑 기자라 선은 지키는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대선을 취재하며 스타덤에 올랐고 서울 특파원이자 BBC 한국 지사장으로 발령받은 후로는 한국의 팬을 자처하며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일조했죠. 그녀와 한국의 인연은 참 각별한데요. K-팝 아니면 한식 팬으로 시작한 한국 사랑이 아니었다는 점이 보다 특별한 것 같습니다. 서울 생활 정리 후 승진하며 중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몇 달 만에 한직으로 밀려난 그녀. 특히 그녀는 한국인의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 가슴 깊이 존경한다며 그야말로 찬사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외신에서는 한국인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은 뿌리 깊은 유교 문화 때문이라며 서양 선진국들은 자유롭고 높은 시민의식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운동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논조의 글을 실어왔는데요. 로라 비커는 이에 정면 대응하며 한국에 대한 편견은 인종차별주의적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라 비판합니다. 그녀는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권력자에게 책임을 물어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들의 높은 시민의식은 바로 민주주의로부터 비롯된 자율성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거친 날씨와 자연환경 탓에 무뚝뚝하기만 하던 영국 사람들에 비해 한국은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요. 실제로 그녀는 한국을 떠나서도 한국 관련 기사는 꼭 리트윗하는 이유가 바로 한국인의 정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인 것 같죠. 한국인들은 어딜 가나 친절하며 외국인인 자신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대해줬다고 고백하며 세계에서 가장 공평한 민족이라는 말까지 덧붙이는 그녀는 지금도 동료 외신 기자들을 만날 때면 꼭 한국 주제를 추천하며 한국이야말로 외지인들에게 편견이 없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민족이다라고 극찬한다고 하죠. 실제로 그녀는 한국에서 등산을 즐겼는데 어느 산을 가더라도 음식도 나눠주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모습에도 반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던 그녀가 중국에선 말 못할 수준의 힘든 시간을 보낸 뒤 한직에서 아직도 자신의 SNS에 한국 뉴스를 공유하는 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중국은 한 차례 BBC 기자를 사실상 쫓아내듯 밀어낸 전적이 있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위험한 취재국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번 정부 입장을 받아 적지 않으면 일상 곳곳에 사복경찰이 따라다니는 등 귀찮게 하는 일이 잦았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상이 아닌 수준의 내정 간섭 및 스파이 혐의를 펼치는 중국인들이 추방당하고 있는 상황을 취재하자 언론 자체를 탄압하려 한 겁니다. 문제는 자기네 공산당에서 만든 신문이면 몰라도 외신에까지 힘을 쓰려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불과 며칠 전 캐나다의 멜라니 졸리 외무장관은 공식 성명을 발표해 캐나다 주재 중국 외교관을 추방했다는 내용을 강한 어조로 언급하기도 했죠. 물론 이런 환경에 대해 중국 외신기자협회는 부당하다며 항의하고 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심지어 로라 비커가 중국에 주재할 당시엔 중국 내의 환경, 인권, 경제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을 취재할 때마다 절대 보도할 수 없다며 회방을 놓고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그녀를 따라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당시에도 SNS를 통해 아직까지 물리적 제재는 없었지만 언제든 다른 기자들이 당한 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두렵다고 말하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언론 탄압이 없어서 자신의 의견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정치 발언도 서슴없이 한다. 하지만 여기는 180도 다르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며 답답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죠. 그런데 웬걸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동료였던 에드 로런스 기자가 상해에서 공안에 체포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로런스 기자는 작년에 상하이 우르무치 중로에서 코로나 봉쇄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취재하던 중에 공안에 체포됐는데요. 석방되기 전까지 몇 시간 동안이나 붙잡혀 있어야 했던 겁니다. 당시 카메라에 찍힌 증거를 보면 경찰에 의해 구타당한 뒤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BBC는 급히 공식 성명을 내서 소속 기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중 이러한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혀 비판하기도 했죠. 그러나 중국 정부 측은 BBC의 공식 입장이나 사과문을 전달하지 않고 뻔뻔한 변명만 늘어놓았는데요.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발뺌과 남 탓으로 가득한 성명을 발표하는 수준이었죠. 상하이 당국으로부터 당시 로런스가 기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오히려 그를 구해준 것은 우리 경찰들이다. 기자가 시위대로부터 코로나에 감염될 것을 우려해 그를 체포한 것이다 라고요. 물론 BBC는 이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 밖의 해명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 일은 양국의 외교 라인을 통해 문제시됐을 정도로 크게 번졌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 사건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다. 기자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위협받지 않고 그들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제된 외교의 언어로 비판했고요. 물론 사건의 중심에 있던 로라 비커 기자 역시 이런 상황을 모르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막상 마주하니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인데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커리어의 정점을 찍는 승진을 하고도 중국으로 가질 않나 이제는 또 중국에서 도망 나오듯 주재국을 옮겨 지금은 태국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국제 무대에서 정치, 문화, 경제 중심지가 아닌 국가로 빠졌다는 것은 곧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제 BBC는 중국에 거의 전면전을 선포한 수준의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계 호주인 청레이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며 미결수를 살기엔 천인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라는 특집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요. 그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중국 관영 CCTV의 영어 방송 채널 CGTN 소속 기자였던 그녀는 2020년 갑자기 공안들에 붙잡혔는데요. 이후 적용된 혐의는 국가 기밀을 해외로 빼돌린 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금되고 첫 6개월간 그녀는 독방에서 지내야 했으며 몸에 무리가 오는 자세 등을 강요받았고 변호사 없이 신문받아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문제는 그녀가 중국인이 아니라 호주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호주 대사의 접견조차 막았죠. 외신들은 이런 중국의 전술을 인질 외교라고 칭하는데요. 호주가 타깃이 된 것은 호주가 중국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BBC를 비롯한 외신들은 이런 사례를 취재하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하고요. 비밀리에 재판받은 것은 물론이고 생사도 확인되지 않는 그녀가 꼭 중국 땅에서 벗어나 자유롭길 바랄 뿐이죠. 모든 일이 안타까움의 연속입니다. 한국에서 인연을 만든 뒤 승진했음에도 중국에 갔다가 마음도 커리어도 잃고 밀려난 서영인 기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불명예 이유로 폭행, 구금당한 일 모두 답답한 상황이고요. 남은 한 해는 이 모든 이들의 지금보다는 더 좋은 일들이 생기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